무소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긴 법정 스님의 입적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전 모습을 돌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등 여권 주자들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올해 승려 연수 교육이 이달 초부터 시작된 가운데 비대면 교육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발표한 승려 연수 교육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사찰에서 스님들이 제가 신도를 수행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고 산문을 개방한 이후 추진된 순환형 탐방로, 상생의 길 전 구간이 2년여 만에 모두 개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글과 법문으로 우리 사회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법정 스님 입적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전 모습을 돌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이 가득한 요즘 스님의 무소유 정신, 멈춤과 비움의 가르침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또 내가 세상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자연에서 얻어들은 어떤 삶의 교훈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신비라든가 아름다움을 그때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말로, 글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밥값의 일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스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시 한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스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날카로운 시선 속에 담긴 따뜻한 미소가 불자들을 다독입니다.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지어 무소유를 실천했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자 강원도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홀로 수행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1990년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했고 스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길상화 보살에게 대원각을 시주받아 서울 길상사를 창건했습니다. 요즘 절과 교회가 거대하고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길상사는 가난하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하고 원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의 회주로 주석하며 수많은 불자들에게 무소유와 삶의 행복을 설파했습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길상사에서 열린 11주기 추모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이어받아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소유에 대한 뜻을 널리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무소유 기념관 이런 명칭을 지금 가칭으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모법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개인과 사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고자 했던 스님을 기리는 추모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길상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과 어울려서 온융화합과 인하단기를 기치로 더욱더 열심히 살 것을 오늘 오신 많은 분들에게 맹세하면서 또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스님에 대한 그리움과 스님 가르침의 사회적 울림은 여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길상사를 찾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길상사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송광사 불이람에는 법정 스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송광사 불이람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청빈한 삶으로 무소유의 참뜻을 설파한 법정 스님의 입적 11주기를 맞아 부산에서도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주관으로 열린 추모회는 창원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맑고 향기롭게 부산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추모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불을 시작으로 헌향과 헌화, 추모 영상 상영 순서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법정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더 와닿는다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자고 당부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의 박수관 회장은 맑고 향기롭게 더불어 살아가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제가 제자인 정찬주 작가가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본 신간, 행복한 무소유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법정 스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며 사색해온 저자의 글들이 가득 담겨 있고 무소유에서 깨달은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책에서 제가 좀 자문처럼 무소유는 나눔이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설정해서 좀 글을 썼죠. 정찬주 작가는 30대 중반의 법정 스님과 처음 인연을 맺어 제가 제자를 허락받았고 스님이 제자에게 내린 법명은 저작거리에 살되 물들지 말라는 의미인 무염이었습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대권 지형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등 여권 주자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반문연대 구심점으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임기를 마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재보선을 총지휘하며 승기를 잡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독주를 거듭해온 이재명 지사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선 이른바 친문 진영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이란 점을 내세우는 한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국민적 이슈가 되는 정책들을 밀고 나가며 지지율 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늦어도 5월 초 사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주자로 꼽히지만 지지율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 승리할 경우 당의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보수 재편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1년도 안 남은 대선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편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제3지대 보수 재편이 현실화할 경우 구심점으로 급부상한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이 정부하고 정면 지금 사실은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행보를 결정할 공산이 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행보가 결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3지대에 있다. 만약에 안철수 서울시장이 탄생한다면 안철수 윤석열 연대로 윤석열 대권론이 나오게 되고요. 황교안 전 대표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대권 의지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어 어떤 행보를 꾀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선 D-1년 어느 진영의 어느 후보가 민심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민과 시절 인연을 맺게 될지 정치권의 야단 법석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원을 찾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에게
공동선을 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각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명희 의원을 비롯한 강민국, 김영식, 윤두현, 양금희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5명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화합과 상생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 공동선이 추구가 안 된다며 어려울 때 초선 의원들이 용기 있게 힘을 합쳐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개인 이익만 취하고 남을 괴롭힌다면 하늘이 알아서 벌을 주는데 이것은 사필 규정이라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힘을 합쳐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조계종의 올해 승려 연수 교육이 이달 초부터 시작된 가운데 비대면 교육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순례형 연수와 자원봉사 활동은 잠정 중단되고 법계 과정 명칭은 법계에 맞게 바꿨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발표한 승려 연수 교육 일정을 김호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승려 연수 교육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강좌형 연수와 전법 현장에서 열리는 인증교육연수 승가결사체의 전법 교화 활동입니다. 먼저 강좌형 연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사찰 경영과정 등 4개 과정 총 22개의 강좌를 모두 온라인으로 교육받습니다.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 변화에 활발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다 보니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국내외 문화 탐방으로 진행하는 순례형 연수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화 만들기나 사찰 음식 같은 인증 교육 연수는 전국 기관과 단체 50곳에서 진행합니다. 주로 이제 대면 교육으로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이런 게 떨어질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법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전법 교화 활동은 교육원이 인증한 27곳에서 이뤄집니다. 3년 전보다 8곳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했던 법계 과정의 명칭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각각의 법계에 맞게끔 변경해 신청할 때 착오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각각의 법계에 맞는 법계 이름으로 통일해서 강좌형 연수에서 유일한 대면 교육인 종교와 불교 교단은 하반기에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저는 이제 모여서 같이 워크숍 형태로 대화도 하고 어떤 여기 소기에 이런 내용도 도출할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연수 과정 중 법계 과정 일부에 한해서는 무료로 진행되는데 교육원은 앞으로 스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제가 신도를 수행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5가지 수행법을 총정리한 지침서를 펴내 코로나19 시대 전법과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 5대 수행법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수행 지도자, 즉 사찰에서 스님들이 제가 신도에게 수행에 대해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그리고 대승불교의 근간인 보살행 등 5가지 수행법이 이론부터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수행 활동을 가르쳐 줄 만한 지침서가 좀 단편적으로는 있었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5가지를 묶어가지고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541쪽 분량의 수행법 지침서는 지난해 초심자를 대상으로 발간한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종단의 대표성을 가진 수행 지침서를 제시하고 신행 혁신 운동을 통해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계율과 보살행의 경우
수행 방법으로서는 처음 선보인 지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상생활에서 윤리규범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생명 경시 풍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불교의 계율 정신을 잘 배우고 수행하면은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불교가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집회에는 청년 대학생 전법단장 무각 스님을 비롯해 정토학회장 법상 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원묵 스님, 전 불학연구소장 정훈 스님, 불교성전 전문위원 도문 스님 등 모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침서는 분야별 수행마다 점검표와 토의 주제, 신행의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해 지도자와 불자가 함께 수행의 진척 단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은 그 신도들도 가시적으로 수행이 점점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분들께서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대 수행법 지침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포교원은 교구 본사를 비롯해 사찰 불교대학, 전법 중심도량에 배포해 스님들이 전법 포교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동국대가 지난 1972년 출간한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을 읽기 쉬운 우리말로 새롭게 수정한 재개정판과 필수 교양 과목인 불교학 개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불교 입문을 펴냈습니다. 동국대 윤재용 교수와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어제 서울 충무로 동국대 영상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동국역경원이 출간했던 불교성전을 현대에 맞는 한글 문장으로 다듬고 부처님 당시 원음을 최대한 반영해 다시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새로 출간된 불교성전에 대해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이자 국문학자인 윤재용 교수가 윤문 작업을 맡아 어려운 내용들은 배제하고 읽는 재미를 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고 산문을 개방한 이후 추진된 순환형 탐방로, 상생의 길 전 구간이 2년여 만에 모두 개통됐습니다. 소나무 숲길에서 저수지 수변 탐방로까지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할 수가 있는데요. 봄 기온이 완연한 요즘 천연고차를 둘러보고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안내합니다. 봄의 초입에 들어선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명품 소나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비치는 계곡물은 청량감을 더해주고 울창한 숲속의 맑은 공기는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찰과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고 인기 드라마 촬영 장소였던 수옥루는 가족과 젊은 연인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지리산 천은사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물 제2024호 천은사 극락보전을 나와 천은제 풍광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 합니다. 천은사 상생의 길은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눔길, 누림길, 보등길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야생동물과 같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 길로서 현재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활동을 못하신 분들이 외부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는 굉장히 적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욕을 즐기며 자연과 문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수달 등 야생 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탐방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찻집도 마련됐습니다. 상생의 길 3.3km 가운데 일부 구간은 경사가 완만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지리산 탐방객과 사찰 간 통행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불교계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화합의 결과로 낳은 상생의 길. 천년 고찰 천은사와 함께 지리산 권역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기도 가평 청평함이 대웅전 상냥법회를 봉행하고 수도권의 수행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한 불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평 청평함은 주지 명호 구암 스님과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 화계사 전 주지 수경 스님, 청평함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대작불사 상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3기 1회를 시작으로 불사 경과보고, 상냥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청평함 주지 명호 구암 스님은 이 도량의 걸망을 내려놓은 지 13년의 세월이 지났다며 반듯한 법당 하나 마련하는 게 마지막 대원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맑은 물 흐르는 꽃나무 울타리 세상 수행포교도량으로 불리는 가평 청평함은 상냥식에 이어 5월 목재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대웅전 불사를 회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1년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생전에 산중 암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무르익은 생각과 행동들을 글로 옮겨 홀로 있음으로 오히려 충만해지는 삶의 길을 제시했는데요. 단절, 격리, 고립 등이 익숙해진 코로나 시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목말라집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